이 앱을 만든 사람은 질감 변태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번 이 그림에서 썼었는데 물 번진 브러쉬거든요.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제가 이번 주 좀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해서 원래는 이제 영상 대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를 그래도 한 3, 4일 정도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 대본 없이 그냥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보시던 영상보다 굉장히 두서없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지금 그리는 기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돈을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어요. 원래는 에어 3세대 제품을 한 1년 좀 넘게 잘 사용을 하다가 처분을 했고요. 이제 좀 더 큰 화면과 프로 2세대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되는 모델을 좀 쓰고 싶어서 이 12.9인치로 갈아타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무조건 프로 4세대 12.9인치를 사세요 막 이러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애플 제품이 다 좋은데 비싼 값을 해서 또 화는 못 내는데 또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학생이다, 큰 돈을 투자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에어 4세대 제품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에어 4세대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베젤이나 뭐 화면 크기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에어 4세대도 만약에 입문으로 쓰신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앱 뭐예요? 그 앱이 뭐죠?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꽤 많았어요. 제가 쓰는 앱은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이고요. 이거는 유료 앱이에요. 한화로 대략 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돈값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이걸 결제하고 정말 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만약에 클립 스튜디오를 잘 쓰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걸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립 스튜디오를 그렇게 많이 써본 편이 아니라서 그 운영 체계가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기 가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런 격자 크기 잘 안 보이네. 이거 백지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두서없죠?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그냥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격자를 무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기 가이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원근으로 해서 이렇게 투시를 잡을 수가 있어요. 1점 투시만 되느냐? 아니요. 2점 투시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투시를 내가 틀릴 걱정 없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화지 바깥에도 놓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박이죠. 저도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배경 그린 것도 있는데 훨씬 그리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이 컬러 팔레트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꺼내 놓을 수 있는 거라든지 계속 업데이트가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앱을 유달리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가 갖고 있는 그런 질감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이런 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툴 중에 이런 질감들 정말 디지털인데 이거 수작업인가 싶은 그런 질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버드난 목탄 이 느낌 정말 그 목탄에서 나오는 그 거친 질감이랑 이 불규칙한 느낌 그리고 펜슬을 이 힘을 뺐을 때와 힘을 줬을 때 이 필압 조절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질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프로크리에이트를 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좋고 그리고 중간 노즐 이것도 되게 정말 이거는 크게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쫙 뿌려놓은 느낌이 나요. 왜냐면 모인 부분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쌓이고 외곽으로 빠지는 데는 조금 더 이렇게 거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앱을 만든 사람은 질감 변태가 분명해요.
그 맛이 있어요. 쓰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 많은 툴을 다 써보지는 못했어요. 이 기본으로 제공된 툴만 해도 너무 많고 이거를 브러쉬를 크기를 줄이느냐 늘리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12,000원 주고 결제를 한다. 그럼 정말 뽕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프로크리에이트 강좌라고 검색하면 정말 존잘님들이 아주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준 그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시면 진짜 뽕을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쓰는 그 브러쉬 뭐예요? 스케치할 때 쓴 브러쉬 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툴을 쓰거나 기교를 막 써서 쓰진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스케치 툴에 보시면 HB 연필이라고 있거든요. 이 툴로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고 이걸 좀 보여드리면 정말로 이렇게 연필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이 연필 툴의 중국은 어디서 오느냐, 연필을 애플 펜슬을 이렇게 세워서 그렸을 때, 그리고 조금 눕혔을 때, 그리고 정말 많이 눕혔을 때, 이 다른 거 보이세요? 와, 진짜 써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갑자기 프로크리에이트를 찬양하고 있는 저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HB 연필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케치 툴로 거의 모든 스케치를 다 하고 있고요. HB 연필을 대신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금 같이 설명을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선도 블랙으로 쫙 따느냐 아니면은 약간 회색빛이 나는 색으로 따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 이 그림도 사실 언뜻 봤을 때는 그냥 검정색 선으로 딴 것 같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세요? 보시면 이런 턱선 같은 경우는 옅은 회색으로 따고 이런 부분은 블랙으로 땄죠. 그리고 다시 여긴 또 약간 연한 회색으로 따고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다르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여자 그린 요 부분도 잘 보면 어떤 부분은 연한 회색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검정색 이렇게 따서 그렸거든요. 이거는 딸 때마다 그런 색을 바꿔서 그리느냐? 그럼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 라인 딴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알파 채널 잠금이 있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이 선을 딴 거에다가만 색이 입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다운빛으로 바꿔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힘을 좀 빼주고 싶은 부분 혹은 빛을 받아서 콧잔등 같은 경우는 빛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밝은 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 밑부분은 빛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조금 더 선을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정돈된 느낌처럼 보이는데 구석구석 보면은 이런 차이 때문에 좀 그림에 좀 더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선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스케치는 무조건 HB. 그 다음에 채색 툴은 지금 제가 이제 클래스 1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툴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이것저것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툴을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많이에도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둥근 브러쉬예요. 이 둥근 브러쉬는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필압 조절에 따라서 색을 정말 다양하게 풍성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이렇게만 그냥 하면 굉장히 경계가 좀 뚜렷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게 요 문지르기 툴 있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둥근 브러쉬는 요 두 개 조합으로 많이 써요. 둥근 브러쉬랑 그 다음에 이 문지르기 툴. 그래서 요렇게 많이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푹적심 브러쉬. 요거는 제가 거의 캐릭터에 혈색을 넣어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여드리면 전에 올라갔던 이 그림도 이 볼에 썼던 요 질감 있죠. 요것도 다 이거예요. 푹적심 브러쉬.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이게 제가 아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질감이 굉장히 독특한데 잘 보이게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누르면 굉장히 거칠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칠하면서 문질문질 누르잖아요. 그러면 종이 위에 그 수채화 물감을 좀 약간 모자라게 묻혀서 살짝 거칠게 싹 하고 지나간 그런 질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가 갖고 있는 종이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근데 그 질감이 살아나면서 여기 입체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 있어서 좀 각자 취향에 따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채색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되 질감이나 선의 굵기, 그다음에 형태에서 가능하면 좀 밀도를 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라. 그래서 이런 질감들을 어떻게 하면 색을 올리면서도 질감을 예쁘게 낼 수 있을까 해서 발견한 게 이 브러쉬예요. 그래서 거의 이런 혈색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이 푹적신 브러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푹적신 브러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 아래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다운받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번 이 그림에서 썼었는데 물 번진 브러쉬거든요. 이건 어디 있냐면 여기 물에 있어요. 물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요 브러쉬 툴이거든요. 이걸로 입술에 이런 혈색 넣어줄 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피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혈색이 이렇게 감도는 듯한, 그러니까 번진 느낌이 나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그래서 너무 답정넌가? 네, 지금 그림에선 입술이 너무 튀긴 하는데 요게 더 어울리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술 색을 이렇게 올려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물 번진 브러쉬로 이렇게 툭툭 얹어주면 이렇게 팍 색깔이 올라와요. 그래서 질감도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 이런 혈색에서 쓰는 거는 주로 푹적신 브러쉬 그리고 물 번진 브러쉬,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밑색 채워놓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요거예요. 서예에 가시면 모노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툴이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굵기로 나오는 이런 툴이에요. 그래서 얘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이렇게 채우겠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어주면 이렇게 꽉 채워져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다른 브러쉬들도 있는데 모노라인을 즐겨 쓰냐면, 예를 들면 잉크 툴 중에 이런 뭐 중성펜이나 테크니컬 펜 이런 애들은 간혹 라인 이렇게 따고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깨끗하게 닿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안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한 번 선 따서 다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계속 요 서예에 있는 이 모노라인 브러쉬 요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채색할 때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툴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쓰는 게 이 모노라인, 그 다음에 푹적신 브러쉬, 그리고 물에 있는 물 번진 브러쉬, 이 세 가지를 거의 로테이션 해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됐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뭐 넣어놓고 쓰기는 쓰는데 그냥 테스트할 겸 이것저것 많이 꺼내놓고 쓰는 거고,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 세 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머리카락 잔머리 그릴 때 자주 쓰는 툴이 있거든요. 이런 툴. 여기서 모노라인 툴로 쓰면 굉장히 둔탁해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스튜디오 펜이나 테크니컬 펜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리면 필압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릴 때, 잔머리 그릴 때는 거의 요 스튜디오 펜이나 테크니컬 펜 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줄무늬나 이런 무늬들 그릴 때 자주 쓰는 거는 요 드라이 잉크. 그래서 요 정도? 별거 없죠. 그래서 사실 질문을 하실 때마다 쓰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를 이 영상으로 만들기도 참 애매하고 하면서 넘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한번 영상에서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